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3년 최고 수준입니다. 자, 이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분류가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자본금 3억 이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추천드렸습니다. 특히 첫 집 마련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 대부분 내 집 마련에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 들어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87불이 됐습니다. 배럴당. 자, 브렌트유는 90.44불, 그리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같은 91불까지 치솟았죠. 올해도 세 차례 국제유가가 80불을 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넘는 시기 때마다 이슈가 터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 먼저 올해 2월 달에 국제유가가 80불을 찍었을 때는 연준에서 빅스텝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3월 달에는 다시 국제유가가 치솟는 결과가 있었지만 미국의 은행 연쇄 파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다시 국제유가가 추락을 했고요. 5월 달에도 국제유가가 한번 다시 강하게 반등을 나왔지만 그 당시에 미국 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우려가 퍼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추락하게 되죠. 자, 근데 이번에 좀 다른 점은요, 일단 산유국의 감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미국 경기가 계속 좋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9월 1일 날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에서 47.6이 나왔어요. 시장 예측치 47, 이전치 46.4보다 높았고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54.5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측치 52.5를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고용 상황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이거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구나. 그래서 공급 감소, 수요 증가 이런 것이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세 차례처럼 국제유가 상승을 억제할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중국 있잖아. 중국 세계 최대 원유 수입 국가인데 지금 경기 침체 심하잖아. 근데 중국도 이번 달에 나오는 지표부터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먼저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측치 49.3을 뛰어넘는 50일 경기 확장 국면이 나타났고요. 수출도요, 두 달 만에 한 자릿수 감소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 물가도 마이너스 상승률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여기에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기대도 크다 보니까 국제유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되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유가 100불 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 80불 넘을 때마다 나오는 전망이긴 한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실제 달라져서 국제유가가 100불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겠네. 여기에 금리까지 다시 올라갈 우려가 있겠네. 이런 불안감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드워치에 나타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보면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무려 48%나 됩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최종금리가 5.5%라는 시장의 확신이 아직까지 작용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또한 미국 국채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고용이나 경기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를 나타내는 10년물 국채금리는 4.26% 수준,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989%, 거의 5% 근접한 수준이죠. 미국의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채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이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방법 이제 다 아시죠? 장기적인 전망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나 중국 PPI 등을 참고하고요. 단기적 전망은 전세값, 청약 경쟁률, 시장 금리 변화, 거래량, 잠실 시세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전망이나 단기적 전망에서 집값 하락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었던 저희가 2월 3일부터 미루지 말고 내 집 마련을 추천드리고 있었죠. 근데 현재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동시에 상승한다는 것은 단기적 전망뿐만 아니라 장기적 전망까지 모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단기적 전망과 장기적 전망에 영향을 주는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시장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WTI 기준으로 89불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 국제유가가 나오는 건 분명히 높은 수준이긴 해요. 1년 중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긴 한데 현재 하락 추세인 근원물가를 바꿀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한국 5년물 채권 수익률 3.8% 나오거든요. 얘도 주택담보대출 올해 평균적인 금리를 끌어올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들 보면 지금 4.1에서 4.5%가 가장 많거든요. 지금 금리가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 틀에서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전망 자체가 바뀌려면요, 국제유가든 금리든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장기적 전망이 바뀌려면요, 저는 이제 국제유가가 100불에서 120불이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식량 원자재나 금속 원자재 같은 것도 동시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공품에 그리고 서비스업에 박영이 되면서 2차 인상 압력으로 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국제유가의 불안세가 장기화되는 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과거 폴 보커 사례가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폴 보커 전 의장은 간단하죠. 자, 국제유가가 다시 재급등하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기준금리를 설정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감 자체를 꺾어버렸어요. 아마 제롬 파월 의장도 폴 보커 의장 전 의장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본인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더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산시장에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일단 내년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2.1%로 둔화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산유국의 감산을 대응을 하고자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이 지금 제재 대상인 국가들한테 증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의 침체가 완전히 벗어난 상황은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1년 같은 상황이 좀 재현될 것인가? 좀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이나 예상 못한 상황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에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막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각종 상품의 수요가 늘었고 그때 원자재 가격도 동시에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긴축을 진행 중이고 미국의 국가는 대부분 침체 상황이라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약간은 좀 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재급등의 위험. 물론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대폭락의 시작인가, 매수 계획을 철회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국제유가가 어디로 뜰지를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 불안하시면 한 달 이내 정도만 살펴보시라고. 올 초부터 끊임없이 나왔던 위기설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요? 올해 1분기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바로 미분양 물량 증가와 그에 따른 PF 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붕괴될 것이다. 많은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PF 대출 부실 가능성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대응으로 PF 대출 리스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3월부터 5월까지 시장을 강타했었던 바로 미국 은행 연쇄 파산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지금은 굉장히 조용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올 7월 달에 있었던 새마을금고 뱅크런 상황도 지금 잘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리스크, 위험 요인들이 나오긴 했지만 길어도 한 달 이내에 대부분이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직구입을 미룬 사람들 다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빌미로 내 집만을 미루시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악재가 되어가는 과정인지 한 달 이내에 대부분 판가름이 날 거라는 거죠. 정말 과거처럼 2차 물가 폭등 상황이 온다면 자산시장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6월 4일 날 어떤 영상을 올렸다? 예상보다 심각한 물가 상황, 급격한 금리 인상을 대비할 때,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과 또한 전세 시장 불안에 따른 역전세는 가능성을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 리스크가 올 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악재인 국제 유가 급등이 다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80불대에서 다시 하락할지 90불을 넘고 정말 위험선을 넘을 건지도 계속 관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를 볼 때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요. 이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건 한 달 이내에서 체크하시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